안녕하세요. 지금 시간은 3시 15분, 17분을 가리키고 있네요. 크리스마스는 24일은 전야제죠. 25일은 크리스마스 날인데, 이번 크리스마스 날은 가족들 개인적으로 가족들과 오붓하게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못다했던 얘기를 나누면서 가볍게 와인 한 잔 정도 그렇게 맛있는 마카롱 같은 거 같이 안주로 삼아 서로 좋아하는 음식으로 이렇게 부부끼리 나눠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예수 옆에 내달린 도둑 소제목으로 데미안을 빨리 읽어야 하는데, 근데 도서관이 지금 상태가 코로나 때문에 도서관에 그 문제가 있나 봐요. 뭐든지 갔다 왔다 하는 게 문제가 있어서 도서관이 전에는 도서관이 개인적으로 빌리고 대출을 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빌리고 싶은 거는 큰 도서관에서 대출을 받아서 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여기 우리 쪽에서는 북의 도서관이 제일 좀 크니까 그쪽에서 뭔가 말이 떨어지면은 당분간은 못할지도 몰라요. 그럴 때는 책을 빌려오지도 못할 것이고, 갈지도 못할 것이고, 좀 난감해도 다른 책으로 대체해서 읽으면 되겠죠. 아직도 못 들으신 분들은 많으실 거예요. 누구 책을 매일 보시는 분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없을까요? 서점에 사는 사람들도 뭐 서점에 있다고 그 책을 다 보실까? 보는 것 같지 않던데. 그러면은 예수 옆에 매달린 도둑을 나눠서 읽어 드릴게요. 너무 길어가니까 내 핸드폰 기기가 너무 길게 30분 넘어서 길어가니까 잘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카트 되니까 10분씩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내 유년 시절 섬세하고 다정한 순간들로 회상해도 좋다. 어머니의 아버지가 보호해주는 안정된 환경에서 내 안의 사랑스러운 본성을 마음껏 즐겁게 드러내며 생활했다. 하지만 지금 나는 내가 자기 자신에게 이르려고 걸었던 발자취들에게만 집중하고 있다. 유년 시절의 아름다운 휴식 마법처럼 행복하고 평안했던 순간들을 잊은 건 아니지만 그것들을 멀찍이 떨어져 있는 광채로 남겨놓겠다.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유년 시절에 관해서는 어떤 새롭고 낯선 일들이 닥쳐와 나를 앞으로 내몰고 찢어내는지만 이야기하겠다. 이런 충격들은 언제나 다른 세계에서 왔고 두려움과 강요와 양심의 가책을 동반했으며 내가 계속 머물고 싶었던 평화로운 상태를 언제나 놀랄 만큼 형식적으로 뒤흔들었다. 밝은 세계에서는 드러나지 않도록 숨겨야 할 내 안의 본능적 충동을 느끼는 시기가 왔다. 누구나 그렇듯 내 안에서 성의 의식이 서서히 눈을 뜬 것이다. 그것은 적이나 파괴자처럼 금기가 유혹과 제약으로 나를 덮쳤다. 호기심이 찾아내려는 것, 꿈과 욕망과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것, 말하자면 사춘기 거대한 비밀은 쉼터 같은 유년 시절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나는 남들처럼 행동했다.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면서 아이처럼 구는 이중 생활을 했다. 내 의식은 세상이 허용하고 밝고 익숙한 세계에 살면서 어렴풋이 보이는 새로운 세계를 부정했다. 하지만 은밀한 꿈과 충동과 갈망의 세계는 바로 옆에 있었다. 내 의식의 둘 사이에 필사적으로 세운 다리는
점점 위태로워졌다. 내 안에 유년 시절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으니까. 나의 부모님 역시 대부분이 부모님들처럼 딱히 마땅한 지식도 없는 사춘기적 충동에 대해서 모른 척 하셨다. 그저 갈수록 비현실적 판타지 세계로 느껴지는 유년 시절에 머무르려고 현실을 거부하는 나의 헛된 노력을 도왔을 뿐이다. 부모님들이 이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기에 부모님을 비난할 마음은 없다. 나를 관리하고 내 길을 찾는 것은 나 스스로 해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어느 명문가 자식들과 마찬가지로 나는 그 문제를 잘 해내지 못했다. 누구나 이런 위기를 겪는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것은 인생의 분기점이다. 자기 삶의 욕구가 주변 세계와 가장 극심하게 부딪히고 혼신의 힘을 다해 싸워야만 앞으로 나갈 수 있다. 많은 이들이 이때 전생에서 딱 한 번 죽음과 새로운 탄생을, 그러니까 바로 우리의 운명을 경험한다. 유년 시절이 공허해지며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사랑했던 모든 것이 곁을 떠나려고 하면 돌연 고독과 죽음처럼 치명적인 추위에 휩싸이는 것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막다른 골목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돌이킬 수 없는 과거, 잃어버린 낙원의 꿈, 가장 악질적이고 잔인한 꿈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며 여생을 보낸다. 다시 내 이야기로 돌아가자. 내 유년 시절의 끝을 알리던 감정과 환상들은 너무 많아서 다 언급할 수가 없다. 중요한 건 어두운 세계, 다른 세계가 재등장했다는 점이다. 게다가 예전에는 프란츠 크로모에게 있었던 부분이 이제는 내 자신 안에 있었다. 크로모와의 일이 있는지도 벌써 몇 년이 지났다. 어린 시절 죄에 가득 찼던 극적인 기억들은 저 먼 곳으로 물러나 짧은 악몽처럼 사라졌다. 오래전부터 프란츠 크로모는 내 삶에 존재하지 않았고 길에서 크로모와 마주쳐도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내 비극에서 중요한 또 다른 한 명의 주인공 막스데미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그는 멀찍이 가장자리에 서 있을 뿐 어떤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그랬는데 이제 점점 다가오며 다시 힘과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그 시절의 데미안에 대해 내가 기억하는 전부를 떠올려 보면 1년 아니 그 이상 데미안과 단 한 번도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던 것 같다. 되도록 내가 데미안을 피했고 데미안도 결코 나오게 다가오지 않았다. 언젠가 한번 우연히 마주쳤을 때 데미안은 고개를 끄덕였다. 간혹 데미안은 친절함의 냉소와 묘한 비난이 섞여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아마 나만이 착각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함께 겪은 일과 그가 내게 미쳤던 신기한 영향을 우리는 둘 다 잊은 듯했다. 데미안이 모습을 떠올려본다. 그러고 보니 그는 항상 멀지 않은 곳에 있었고 내 시선은 자주 그의 모습을 쫓았다. 데미안이 함께 가는 모습이 보인다. 다른 키 큰 아이들 사이에서 마치 별처럼 자신만의 특별한 분위기에 휩싸여 자신만의 법칙대로 사는 듯하고 신기하고 고독하고 조용하게 걷고 있다. 그 누구도 데미안을 사랑하지 않았다. 데미안과 친하지도 않았다. 그는 어머니와만 친했는데 그녀에게도 아이처럼 굴지 않고 어른처럼 행동하는 것 같았다. 선생님들은 되도록 데미안을 내버려 두었다. 데미안은 좋은 학생이었지만 누구의 마음에 쓰려고 애쓰지 않았다. 가끔 데미안이 선생님이 심한 도전이나 비아냥으로 여길 만한 비평이나 항의를 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눈을 더 감자 또 다른 데미안이 보인다. 어디였지? 아, 이젠 그곳. 그것도 떠오른다. 우리 집 앞 골목이다. 데미안이 노트를 들고 그곳에 서 있다. 우리 집 현관문 위에 있는 낡은 새 모양의 문장을 그리고 있다. 나는 창가 겉은 뒤에 숨어 데미안을 바라본다. 문장을 예리하게 응시하는 작고 환한 얼굴이 놀라웠다. 어른이 얼굴, 연구가나 예술가의 얼굴이었다. 탁월하고 의지로 가득 찬 얼굴이었고 이상하리만큼 밝고 냉정하고 지적인 눈동자를 가진 얼굴이었다. 또 다른 데미안도 보인다. 바로 며칠 후의 거리다. 하굣길에 쓰러진 말 주위를 에워싸고 서 있다. 말 한 마리가 끌린 채 묶인 채 농부 이슬이 앞에 쓰러져 있다. 말이 뭔가를 애원하듯 간신히 콧구멍을 벌렁거리며 숨을 헐떡거리고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어딘가의 상처에서 흘러내린 피가 말 옆구리와 거리 하얀 먼지를 검붉게 물들인다. 나는 메스꺼워서 그 광경에서 몸을 돌리다가 데미안의 얼굴을 보았다. 그는 앞으로 비집고 나오려 하지 않고 그답게 뒤쪽에서 편안하고 여유 있게 서 있다. 데미안의 시선이 말의 머리에 고정되어 있다. 여전히 깊고 고요하고 열광적이지만 한편으로는 놀랄 만큼 냉정하게 느껴지는 집중력. 나는 그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바로 그때 분명하게 의식한 것은 아니지만 매우 독특한 것을 느꼈다. 데미안의 얼굴은 소년의 얼굴도 어른의 얼굴도 아니었고 게다가 완전히 남자의 얼굴도 아니라 여자의 얼굴이어 보였다.
어른도 아니도 아이도 아닌 늙지도 젊지도 않은 왠지 수천 살쯤이나 시간을 초월한 얼굴로 보였다. 우리가 사는 곳과는 다른 시대에서 세계에서 온 표식을 가진 이 얼굴 같기도 했다. 짐승이나 나무나 별이 그렇게 보일지도 모르겠다. 내가 어른이 된 지금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그때는 정확히 몰랐고 제대로 느끼지도 못했다. 그저 막연한 인상만 받았다. 아마도 데미안은 미남이었던 것 같고 그가 그런 내 마음에 들었을 수도 있고 거스렸을 수도 있다. 어떤 것도 확실하지 않다. 확실한 건 데미안이 우리들과는 달랐다는 것이다. 그는 한 마리 짐승 혹은 영혼이나 환상 같은 존재였다. 그때 데미안이 진짜 어떤 모습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이 생각으로는 닿지 않을 만큼 다른 사람이었다. 더 이상은 아무것도 기억나질 않는다. 이것마저도 일부분을 그 인상들에서 재구성해낸 건지도 모른다. 몇 년 후에야 나는 데미안과 다시 가까워졌다. 데미안은 동급생과 같은 시기에 교회의 견진성사를 받지 않았다. 이런 일은 당시 관습에 어긋나는 것이라 금방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렸다. 학교 내에서는 그가 원래 유대인이나 이교도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데미안과 그의 어머니가 무신론자라고 했고 말도 안 되는 사이비 종교를 믿는다고도 했다. 소문은 과장되어 데미안이 자신이 어머니와 애인 사이라는 말도 나돌았다. 지금껏 데미안은 신앙 없이 자란 듯 했는데 이것이 데미안이 미래에 불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어 보였다. 그래서였을까? 데미안의 어머니는 2년이 지나서 뒤늦게 데미안이 견진성사를 받도록 했다. 이렇게 해서 데미안은 몇 달간의 견진성사 수업을 나와 함께 들었다. 처음에 나는 데미안과 거리를 두었다. 되도록이면 데미안과는 어울리고 싶지 않았다. 그는 너무나 많은 소문과 비밀에 쌓인 인물이었다. 하지만 사실은 크로모 사건 이후로 내게 꺼림칙하게 남아있던 빚진 마음이 결정적 이유였다. 또 나만의 비밀에 집중하느라 데미안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견인성사 수업 시간은 내가 성문제에 결정적으로 눈뜬 시기에 일치했다. 그래서인지 집중하려고 노력해도 경건한 교류와 관심이 가지 않았다. 신부님이 말씀은 나에겐 저 멀리 고요하고 성스러운 비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이야기였다. 그것이 제 아무리 아름답고 가치가 있어도 현실적이거나 자극적이지 않았다. 반면에 성에 대한 호기심은 바로 코앞이 현실이었고 매우 자극적이었다. 이랬으니 나는 갈수록 수업에 무관심해졌고 그만큼 더 데미안에게 관심을 가졌다. 뭔가가 우리를 묶어주는 것 같았다. 그 끈을 되도록 정확히 따라가 보겠다. 아직 교신에 불을 켜야 이른 아침 수업 시간이었다. 신부님이 카인과 아벨이 이야기를 했지만 나는 졸음에 빠져들고 있었다. 신부님이 어조를 높이고 심지어 카인이 표식 이야기를 시작할 때 영감이랄까 경고 같은 것이 느껴졌다. 시선을 드니 앞줄에서 데미안이 내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있었다. 데미안이 눈이 초롱초롱 빛나며 말을 걸어오는 듯했다. 놀리는 듯하면서도 진지한 눈빛이었다. 데미안은 아주 잠시 나를 쳐다봤을 뿐인데 나는 괜히 긴장해서 신부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였다. 그러다가 내 영혼 깊숙한 곳이 지식이 꿈틀댔다. 선생님이 가르치는 내용이 다가 아니다. 얼마든지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다. 선생님이 관점도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다. 그 순간 나는 데미안과 다시 연결되었다. 우리 영혼이 다시 이어졌다고 느끼자. 생각이 마술처럼 공간으로 전파되었는데 데미안이 힘이었는지 순전히 우연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당시에 확실히 우연인 줄 알았다. 며칠 뒤 데미안이 갑자기 견인성사 수업 시간에 자리를 바꾸고 바로 내 옆으로 앉았다. 사람이 넘치게 들어찬 교실은 빈민초 냄새가 났지만 아침마다 데미안이 목덜미에서 풍기는 비누 냄새는 얼마나 부드럽고 신선하던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며칠 후 그는 다시 자리를 이동해서 내 옆에 앉았고 겨울과 봄이 다가도록 그 자리를 옮기지 않았다. 아침 수업 시간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 수업도 졸리지도 않고 지루하지도 않았다. 어느새 나는 그 시간을 기대하고 있었다. 우리들은 가끔 국도로 집중해서 신부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곁에 앉은 데미안은 눈빛 한 번으로 주위에서 들을 이야기나 말을 나에게 일러주었다. 그 단호하고 특별한 눈빛 신호를 받으면 나는 신부님 말씀에 회의적인 시선을 던졌고 비판적으로 사고했다. 그렇지만 사실은 수업에 전혀 집중하지 않을 때가 더 많았다. 데미안은 늘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공손했다. 아이들이 흔히 저지르는 어리석은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크게 웃거나 떠들지도 않았으며 선생님께 꾸중드는 일도 없었다. 하지만 데미안은 말로 떠들지 않고도 손짓이나 눈빛만으로 나를 자신이 관심사로 끌어들였다. 묘한 재주였다.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은 좀 있다가 10분 있다가 다시 와서 마지막으로 읽어드릴게요. 잠깐만요.